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우석 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하루 만에 급반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만 하더라도 제법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썰렁한 분위기였던 건데요. 자, 오늘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1%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증시는 나스닥 선물 지수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무려 54포인트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해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무엇보다 코스닥이 그게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의 지수에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단기 매매를 할 때 나스닥 선물 지수를 꼭 참조를 하시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지금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보유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로 어떤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도성의 변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서 삼성전자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가총액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점검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DB 하이텍이죠. 네, DB 하이텍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8%나 급등했네요. DB 하이텍 그리고 모처럼 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처럼 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시간이 되면 현재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네페스 같은 종목들을 진단을 간단하게나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 지하 1층에서 강연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강사는 저희 송조 회장, 그렇죠. 리차드 양우석 센터장이고요.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은 9호선 신논현역 4번 출구로 쭉 나오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주요 내용은 IT 주도 장세를 맞이해서 아주 좋은 기회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아주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바이오, 5G 관련 핵심 종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오후 1시 20분부터 종목 진단까지 같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참석하셔서 좋은 기회를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상 큰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외국인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현물 쪽은 매도를 해요. 코스피 쪽은. 일단 지수가 약간 부담된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한제와 관련돼서 약간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반면 다소 지수는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크지 않으므로 코스닥은 매수한다는 뜻이고요. 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선물 쪽을 적극적으로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벌써 한 2주 정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매수 규모가 제법 됩니다. 지수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 받지 않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늦어도 한 2주나 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다 베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무엇보다 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오늘 순매수 12시 30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1200억 원 정도 결코 적지 않은 비교적 큰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이 점은 매우 특별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은 금년 들어서 내내 매도를 했던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금년 연초 1월 2일 5,400억을 순매도로 해서 바로 어제 1월 21일까지 연속 14거래를 매도했고
그 누적 합계 금액이 무려 4조 원 정도 됩니다. 대규모로 매도했던 그들이 별다른 시장과 관련된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순매수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것도 그동안 계속 매도했던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습니다. ETF 등의 기계적인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해서 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시각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현재 스탠스를 좀 바꿨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 외국인까지 같이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지수 상승 수급 구도, 쌍끌이 수급 상태, 쌍끌이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구도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하는 그러한 수급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수급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는 현재 크게 지금 현재 지목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역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이닉스나 또는 현재 삼성 SDI, 삼성전기가 그런 흐름에 동참하거나 선도하는 모습이 그전과 같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제 뭐 대웅제약 등 한울 바이오파마 등의 임상 3상 실패와 관련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제약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다시 동참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들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도 눈에 띄고요.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하죠. 거의 모든 분야, 전방위적으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동시다발,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이오주까지 같이 그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되고 있음을 현재 보여주는 국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안점이 되는 그런 섹터는 역시 IT 쪽인데요. IT 쪽에서 보면 앞서 잠깐 봤듯이 DB 하이텍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 외에 SFA 반도체는 추천주인데요. SFA 반도체. 급등했으면 약간 부담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별달리 크게 조정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그 외에 PSK 이런 종목도 보세요. FST 펠리클과 관련된 종목이죠. 현재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는 종목들이 부각된다는 거죠. 그리고 SNS텍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종목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절단 장비 쪽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크게 뜹니다. 이런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고 눈여겨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라 같은 종목도 다시 상승돼 이건 뭐 별다른 조정도 없이 바로 올라갑니다. 네페스 같은 종목들도 꾸역꾸역 올라갈 어떤 태세를 현재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이 떠요. 일진모티브에서 대장주죠. 포스코 케미칼도 그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어제 약간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도 탄력적인 모습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현재 바이오주나 또는 뭐 기타 인터넷 관련주, 게임 관련주들도 움직입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의 중심에는 역시 IT 쪽에 그 중심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단은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상한제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코스피 200 지수 내 특정 종목 삼성전자를 지칭하는 거죠. 그 비중이 30% 이상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뭐 삼성전자
그 시가총액을 제한시킨다. 이런 내용으로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3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펀드가 ETF죠. 그 ETF 내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30%로 인위적으로 제한시켰다는 것이 바로 이 시가총액 상한제입니다. 원래는 1년에 두 번만 6월 달이나 12월 달에만 적용시키기로 했던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것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어제 하고 오늘 개장 초에 약간의 충격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건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높긴 높아요. 33.5%나 됩니다. 상당히 높죠. 이미 그 기준선 30%를 초과하고도 한참 초과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은 돼요. 그런 정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말이 좀 많은데요. 그런데,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거죠. 일단 매스컴에서 알려진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수 추종 ETF 운영 자금 규모는 현재 22조 원 내지 2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조, 최대 23조 원 곱하기 초과분이 30% 초과분이 3.5%포인트입니다. 그걸 곱하면 약 8천억 원, 많아봐야 또 한 1조 정도 되겠죠. 8천억 내지 1조 정도 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물량이 급거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정도인데 사실 8천억 정도 내지 1조 정도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지금 현재 350조, 360조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분야입니다. 불과 0.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의한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단기 충격에 불과하고 또 그 충격의 정도도 그렇게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삼성전자의 본질적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닌 그냥 제도상의 변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일단 큰 문제로 비화시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또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어요. 이렇게 제도상 인위적으로 현재 그 주가를 제한시키는 수급을 제한시키는 그런 문제 그런 것은 시장을 왜곡시킨다 하는 것이죠.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를 지수를 약간 억제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증시 전체, 증시 활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또 지수 추종 펀드는 원래 지수 따라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수를 정확하게 복사를 못하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토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잘 가는데 ETF는 못 가는 그런 식의 상황이 전개가 되면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펀드 수익률이 낮아지고 시장은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펀드 수익률과 지수와 상당한 괴리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본래 취지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ETF 투자자들에 대한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그 전반적으로 ETF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로까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그 제도가 적용되는 그런 펀드는 국내 펀드, 그것도 지수 추정 펀드에만, 패시브 펀드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외국 펀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내 펀드한테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는 이상 증권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또 같이 강압적으로 또 대규모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실제 그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는 점에서 이 문제를 크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고 만약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진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주 좋은 매수 기회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문제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규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부 하이텍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부 하이텍을 보기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현재 꾸역꾸역 올라가요. 근데 먼저 봐야 될 것은 셀트리온하고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과 거의 비교될 정도로 유사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실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외형도 크고요. 또 이익 규모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도 또 주가 흐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완전히 다르죠. 미래 성장 잠재력이 깔려 다르다 하는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삼성 브랜드 파워를 걸머쥐고 초고속 양적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MO에 의해서 위탁 대리생산 뿐만 아니라 CRO, 위탁 연구, CDO까지 같이 진출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한, 밸류체인을 구축한 그런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지금 CMO와 관련돼서 또 CRO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빠르고 크게 수주를 받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실적 성장 속도가 금년부터 상당히 빠르게 진척될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 사업에 대한 그런 판단이고요. 자회사가 있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모멘텀도 상당히 강합니다. 금년부터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급개선된다는 것이죠. 또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내에서의 지금 바이오시밀러, 프릭스합이 베네팔리, 임날디 거기다 최근에 온트루잔트까지 합류가 해서 4개의 바이오시밀러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미국에서의 모멘텀도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실적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 매출이 1조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고 금년부터는 그 흑자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원전이 된다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어차피 장기적이니까 단순히 뭐 이제 45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런 정도 볼 것이 아니라 1년 후, 길게는 뭐 3년 후, 5년 후 앞까지 보면서 100만 원 또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요약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은 동부 하이텍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이죠. DB 하이텍을 잠깐만 동부 하이텍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반도체 중에서도 DB 하이텍은 좀 특수하죠. 파운드리 쪽입니다. 8인치 파운드리. 이 8인치 파운드리 쪽의 전방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그림에 나타났듯이 이 보조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CIS는 CMOS 이미지 센서를 뜻해요. 또 PMIC는 전력 관련 반도체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카메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CIS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전장용, 즉 자동차용에도 필요로 하는 그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쪽이 전방산업이에요. 이쪽 전방산업이 워낙 좋죠. 그리고 선두업체, 이 분야의 선두업체는 대만의 세계적인 업체 TSMC입니다. TSMC가 워낙 좋아서 지금 자체 세계적인 그 수요를 다 지금 충족할 수가 없어서 그게 흘러 넘친다고 하죠. 현재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TSMC가 다 소화할 수 없어서 그 물량에 흘러 넘쳐서 흘러 넘치는 것을 DB 하이텍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작년부터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요. 지금 매출이 뭐 23%, 영업이익이 무려 78%. 근데 금년에도 그 호조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특별할 만한 것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크게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도 PER 10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DBIT에게 12개월 선행 EPS가 3,000, 한 2, 300원 정도 나옵니다. 3,000, 2, 300원. 지금 현재 3,100원이니까 이제 막 지금 12개월 선행 PER 수준이 1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라면 지금도 매력적이에요.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이고,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36,000원 정도, 길게 보면 4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상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 잠깐 볼까요? 솔브레인. 그 전에 봤던 종목입니다.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뭐, 글쎄요, 목표 가격 말씀드려야겠네요. 솔브레인은 지금 정방 산업이 세 가지나 됩니다. 반도체도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또 실적 상당히 좋죠. 또 수입 대체 효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정부 혜택도 있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그 해당 특수가스나 또 특수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실적 대비 현재 주가도 현재 솔브레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솔브레인 차트는 이거고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현재 좀 PER 15배를 상정했을 때에는 약 12만원 정도가 유력하고요. 15배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한 20배 정도를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의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까지는 여건이 올라갈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동진 세미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인데요. 그, 한때 작년이죠. 일본이 수입 제한을 한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지목됐던 분야가 포토레지스트, 우리말로 한다면 감광액입니다. 즉, 현재 뭡니까, 반도체 사진을 찍을 때, 원판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그런 화학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빛을 느낄 수 있는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몇 개 안 된다는 건데, 주로 다 일본에 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포를 부린 건데요. 하지만, 동진세미캠이 그 감광의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것이죠.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을 때. 물론, 삼성전자 전체 수요에 대한 현재 그 수요에 대한 그 비중이 삼성전자가 동진세미캠한테 맡기는 그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진세미캠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는다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실적을 잠깐 볼까요? 지금 그 작년 9월 달까지 실적 6천억 정도, 연간 단위로 봤을 때 8천억 정도인데 그것이 금년부터 수입 대체 효과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또 시장 자체가 좋아짐에 따라서 8천억 정도가 아니라 2020년도에는 2천억 정도가, 1조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제법 규모가 되죠. 영업이익률은 약 11% 정도로까지 올라왔는데 금년 2020년도에는 거의 15%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한 EPS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1,300원 정도인데 아마 2020년도에는 1,500원 내지 1,600원 정도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PER 수준은 현재 14배 정도 이 정도니까 아주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무엇보다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경쟁력과 그리고 현재 국가정책 및 삼성전자에서도 그것을 내재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본산보다 한국산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 등을 감안했을 때 동진세미캠도 솔브레인 못지않게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전고점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까지는 넉넉히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이상 잘하면 3만원 등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판단돼서 솔브레인과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다 같이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만 선정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넷패스입니다. 넷패스는 반도체, 솔브레인 그 자료가 나오는 거고요. 반도체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넷패스 자료가 없네요. 넷패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걸 보면서 말씀드리겠네요. 넷패스는 일단 반도체 중에서 패키징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WLP 또는 PLP 사업, PLP, WLP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뜻이고요. PLP는 패널 레벨 패키지라는 뜻으로 상당히 어려운 공정 중에 한, 그 중에서도 팬아웃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팬아웃은 현재 구리 연결선을 바깥으로 빼낸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의 그런 패키지 사업인데,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넷패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특히 FO, WLP 기술은 TSMC가 자랑하는 기술이죠. 삼성전자도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약간 딸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기술로서 FO, PLP 기술을 개발을 해서 삼성전기에서 삼성전자를 이관을 했죠. 7,800억을 주고 사왔습니다. 네,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FOWLP 기술인데, 더 나아가서 PLP 기술도 완전 넷패스가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근데 매출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넷패스를 보면 현재 작년 9월까지의 매출이 2,5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은 434억 원. 이게 9월달까지거든요. 운기실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죠. 매출액은 약 한 70%, 매출액은 한 26% 정도.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깝게 좋아지는 그런 그 실적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아직 실적이 다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실적은 내년도에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아마 매출은 거의 4천억 가까이 될 것으로, 4천억 넘어 4천억까지는 조금 많고요. 3,300억 내 3,500억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700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EPS는 한 2,000원 이상, 2,000원 이상 될 것 같아요. 2,000원 정도를 본다면 넷패스 현재 PER 수는 1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13배. 13배면 다른 그 반도체 관련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 9월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 6개월 동안 쉬인 이 모습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으로 비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6개월 동안 조정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1,550억 정도 되는 대규모의 유상증자한 그 부담이 좀 있고요. 신주 물량도 부담이 되고, 또 자금과 관련된 자금, 그 유상증자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그 부담이 있죠. 그런 부담과 신주 물량이 약간 부담된다는 것 하고, 그리고 지금 분산 문제가 좀 있죠. 물적 분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PLP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하죠. 이런 변수가 좀 작동이 돼서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소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소 좀 무거운 모습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이 넷패스한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므로 결국에는 꾸역꾸역이라도 전반 앞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현재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개념으로 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 가격을 일단 3만 원 정도 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4만 원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하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매끄럽게 제가 진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이 점과 관련돼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앞으로 더욱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